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 초반에 급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이후의 영향이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가 현재 우세를 잡아가고 있죠. 그러면 전통 에너지 산업이 강조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통 에너지 산업 중에 석유화학 섹터도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유가도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니까 테마까지 이 부분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정말 유가의 급등세가 한국 석유 주가의 상승,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토론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석유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를 했다. 자, 이 부분 엮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환율이 결국에 석유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석유의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17%가량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이렇게 현재 출현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윗꼬리를 발현시킨 어떤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일 한국석유가 주가가 상승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한국석유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았지만, 사실 유가가 한 2%에서 3% 사이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제유가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그 상승 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도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한국 석유 주가의 상승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석유주 강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한국 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반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유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제한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이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한 거죠. 이런 공급 부족 자체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관련된 여파로 인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석유 관련된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봤을 때 수요적인 부분과 공급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테고, 공급적인 부분은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전쟁이 있겠죠.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공급이 낮아지니까 가격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을 봤을 때 하반기 좀 상승에 대한 모습이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토론이었죠. 토론에서 거의 트럼프가 이겼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통 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주로서 떠오르는 상황이고, 그와 반대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트럼프 집권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전통 에너지 산업까지 더해지면서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 탄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 흐름세 보도록 할 텐데, 현재 80불 초반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83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유가 원유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때 유가는 한 80불 최소 후반부나 90불 초반부까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유가에 대한 테마적인 부분이 시장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월 3일 내일입니다.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죠. 공급적인 부분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가격 역시 더욱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환율은 사실 항상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간에 그만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 자체가 밖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겠죠, 지수 자체가.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에 이점을 받는 종목이 있다. 바로 석유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해운 관련된 종목, 한 가지 더 하면 조선이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138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400원 구간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공포감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원유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석유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의 주봉의 흐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승 동향을 봤을 때 이 5일선 구간하고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11선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5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줬던 것처럼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석유랑 엮여야 되는데, 이 석유는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국내는 동해석유, 그리고 국외는 유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정세 분위기. 동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입증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세적인 부분과 엮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불 초반부인데 80불 후반대 그리고 90불 초반대까지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유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후티 반군도 홍해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한국석유도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전통 에너지 산업인데 현재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거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한국석유가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